만약 여러분이 야심차게 기획한 신제품 런칭을 딱 일주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누군가 불쑥 찾아와서 이 제품은 6개월 뒤에 100% 망합니다. 원인은 출시 2개월 차에 터질 경쟁사의 무료 마케팅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예언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하지만 그 예언을 바탕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단돈 0원이고 또 시간은 딱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무조건 해야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고 확실하게 지식을 채우고 싶어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바로 이 마법 같은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I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링, 합성 포커스 그룹과 PMF 시뮬레이션. 네, 수천만 원 그리고 수개월이 걸리던 전통적 시장조사의 한계를 박살내고 고객조차 모르는 그들의 진정한 고통을 단숨에 찾아내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흔히 헨리 포드가 그랬잖아요.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면 더 빠른 마찰을 원한다고 했을 거라고요. 이게 참 영원한 딜레마 같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설령 자기 속마음을 안다고 해도 타인 앞에서는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죠. 약간 방어 기제 같은 게 작동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숨겨진 속마음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프라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른바 FGI를 진행해 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피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구조적 함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겁니다. 참여자들은 보통 섭외 사례비를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진행자나 기업의 기분을 거스르지라고 하죠. 돈을 받았으니까 나쁜 말은 피하고 체면을 차려서 적당히 포장된 칭찬만 쏟아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데이터는 결국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좀 엉뚱한 제품을 기획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인터뷰 대상이 AI로 바뀌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터뷰가 마치 소개팅 첫 만남에서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거라면 AI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뼈 때리는 팩트 폭력을 날리는 오랜 찐친겠다는 거네요. 비유가 딱 맞네요. AI 에이전트는 감정이나 체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의 단점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는 독설을 내뱉습니다. 때로는 막 과거의 유사한 실패 사례까지 들먹이면서 잔혹할 정도로 솔직한 피드백을 주죠. 와, 잔혹할 정도로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제가 그냥 프롬프트 창에 대고 너는 30대 서울 남성이야. 우리 신제품 어때? 이렇게만 입력한다고 제대로 된 답이 나올까요? 너무 껍데기 같은 설정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쓰던 인구 통계학적 껍데기를 과감히 버려야 하거든요. 그냥 20대 여성, 30대 남성 이런 기계적 분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랑 30대 워킹맘은 욕구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심리 통계학적 맥락을 주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후 체중 증가로 자존감이 하락했지만 육아 때문에 헬스장에 갈 체력은 없는 워킹맘, 이런 식으로 세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야만 AI가 살아 숨쉬는 인간처럼 좌절감과 모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페르소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들에게서 뭘 찾아내야 하는 건가요? 단순히 나 살 빼고 싶어 이런 겉말만 닫고 닭가슴살을 파는 건 이미 널린 솔루션이라 실패할 텐데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5Whys 기법입니다. 표면적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꼬리를 무는 심층 인터뷰로 들어가는 거죠. 왜 헬스장을 안 가는지 계속 파고들다 보면 핵심 모순이 나옵니다. 핵심 모순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게을러 보이기는 싫지만 노력할 에너지는 없고 그렇다고 맛있는 건 절대 포기 못함. 바로 이런 모순이죠. 비즈니스에선 이걸 피 흘리는 고통, 즉 블리딩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비타민과 진통제의 차이군요. 비타민은 있으면 좋은 거라 돈을 아끼지만 진통제는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갑을 열잖아요. 맞아요. 비즈니스 모델의 린 캔버스에 가장 먼저 적혀야 할 게 바로 고객이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블리딩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단 10분 만에 각기 다른 MBTI와 말투까지 반영된 5명의 가상 인터뷰 군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흩어진 불만 속 단 하나의 결정적 패턴을 찾아낸다는 게
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객의 피 흘리는 상처를 찾았다면 이제 반창고를 붙일 차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여기서 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상처는 하나인데 구급상자를 통째로 고객 얼굴에 막 던지는 꼴인가요? 네, 자료에서는 그걸 열쇠와 자물쇠의 법칙으로 설명하는데요. 자물쇠,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는 하나인데 수십 개의 열쇠 꾸러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요즘 막 AI가 유행한다고 무작정 챗봇 넣고 안 쓰는 커뮤니티 게시판 넣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혁신이 아니라 그냥 기능 비만, 피처 크립이죠. 각 페인 포인트에 철저히 1대1로 솔루션을 연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고통이 없는 기능은 고화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자원 낭비의 주범이니까 가차없이 삭제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고객 고통은 심각한데 솔루션이 없다면요? 그건 미해결 문제니까 그대로 시장에 나가면 실패 확률 100% 확정입니다. 당장 채워 넣어야죠. 근데 인간 기획자는 자기가 밤새 만든 아이디어에 애착이 있어서 잘 못 버리잖아요.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AI 검증관에게 정합성 테스트를 강제시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삭제 권고를 받는 거죠. 생텍쥐 페리의 철학처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가 완벽해지는 순간이니까요. 아, 기능명 세서가 아니라 철저히 고객 혜택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거군요. 1만 RPM 모터가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 없는 분단위 택배 도착 알림. 이렇게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고객 문제도 찾았고 완벽한 솔루션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이걸 똑같이 베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사만의 불공정 우위, 즉 USBP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고품질, 최저 가격, 최상 서비스를 모두 약속하는 건 오히려 특진이 없다는 거잖아요. 남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이니까요. 맞아요. 경쟁사가 놓치고 있는 차직밥, 즉 우리만의 빈칸을 찾아야 합니다. 빠른 배송 대신 안심 배송을 독점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USBP를 도출할 땐 3단계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최초인가, 유일한가, 최고인가. 최고를 주장하려면 모호한 형용사 말고 무조건 10배 빠르다는 식으로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목도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그 차별점이 자본금 1,000억 원 넘게 있는 거대 경쟁사 앞에서도 통할까요? 작정하고 가격을 확 내리면요? 바로 그 위협을 대비해서 AI 레드팀에게 자본 1,000억 원을 쥐인 경쟁사 CEO 페르소나를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와, 1,000억 원의 치킨 게임 시뮬레이션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저렴한 가격 같은 건 대기업의 자본력 앞에 금방 파괴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남는 진짜 해자, 즉 불공정 우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발적 팬덤이나 누적된 커뮤니티 데이터뿐이라는 게 증명되죠. 이걸 바탕으로 트럭 운전사를 위한 우버처럼 직관적인 하이 콘셉트를 선언해야 합니다. 완벽한 전략이 다 세워졌네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장에 출시할 차례인가요? 아니요, 출시하기 전에 이미 망했다고 가정해보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깨지면서 배우는 그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피한다는 건가요? 1,000명의 AI 에이전트를 소환해서 단 10분, 영원의 비용으로 가상 런칭을 해보는 겁니다. 연령, 소득, 얼리어답터부터 기술 기피자까지 완벽하게 비율을 맞춰서요. 와, 1,000명의 피드백을 어떻게 순식간에 분석하죠? AI가 1,000개의 텍스트를 1초 만에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상 패널에서 설치 복잡성이라는 병목 구각을 발견하면 즉시 완제품 방문 배송으로 피벗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0분 만에 수정된 모델로 최종 검증까지 완료합니다. 세상에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신 이미 망했다고 가정하는 건 프리모텀 기법이죠. 사전 부검이요. 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회고하는 게 아니라 출시 6개월 후 파산했다. 그 원인을 역추적하라고 AI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2개월 뒤에 경쟁사가 무료 버전을 내놨고 마케팅비 과다 지출로 4개월 차에 자금이 고갈됐다. 뭐 이런 서늘한 시나리오를 주는 거군요. 창업자의 낙관 평양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타임머신 백신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타트업이 제일 어려워하는 가격 결정 시뮬레이션입니다. 맞아요. 가격 책정이 진짜 어렵잖아요. AI가 인간의 지불 용이나 너무 싸서 의심스러운 마음 같은 미묘한 심리까지 수치화할 수 있나요? 네, 반 웨스트엔도프의 PSM 기법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너무 싸서 의심되는 선, 해자라고 느끼는 구간, 비싸지만 고민하는 선, 그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저항선. 이 네 가지 곡선의 교차점을 분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판매량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가격을 도출하는 거군요. 이건 진짜 감에 의존하는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는 과학이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라 현실에서도 100% 통할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샴푸 브랜드 C사의 반전 스토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그 사례요. 국내에서 기능성 샴푸로 성공한 C사가 베트남의 덥고 습한 기후만 믿고 강력한 세정력을 강조했다가 로컬 브랜드에 밀려 참패했던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AI 진단 결과를 보면 베트남 로컬 샴푸도 1,000원이면 세정력이 뛰어나거든요. 세정력은 더 이상 차별점이 아니라 샴푸의 그냥 기본값이었던 겁니다. 그럼 AI가 찾아낸 진짜 고통, 그러니까 히든페인은 뭐였나요? 베트남 여성들에게 샴푸의 향기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걸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페르소나를 설계했죠. 매일 오토바이로 1시간씩 출퇴근하는 26세 여성. 헬멧 속 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상실된 상태. 거기다 Y5S를 적용해서 아주 감성적인 블리딩 포인트를 도출한 거군요. 네, 그래서 강력한 멘톨이라는 문구를 과감히 버리고 오후 4시에 자신감, 헬멧을 벗어도 향기롭다로 전면 재정의했습니다. 화학 성분은 단 하나도 안 바꾸고 메시지만 바꾼 뒤에 틱톡 챌린지를 전개했죠. 와, 그랬더니 로컬 대비 30%나 비싼 프리미엄 가격인데도 가격 저항이 0%였고 초도 물량 5만 개가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은 샴푸를 산 게 아니라 냄새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심리적 안심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 거울 증명인 셈이죠. 직감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도박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오늘 배운 핵심은 그거네요. 비즈니스는 도박이 아니라는 것. AI를 활용한 합성 포커스 그룹과 시뮬레이션은 실패할 기획을 초반에 비용 없이 소각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싸움에만 자원을 집중하게 해주는 가장 애자일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이 AI를 이용해 고객의 내밀한 욕망을 읽어내고 완벽한 제품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완전히 시야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앞으로 소비자들도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업의 모든 과장된 마케팅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진짜 고통을 해결해줄 완벽한 단 하나의 제품만 딱 찾아서 구매하게 된다면요? 아, 소비자의 방패 AI라 생각지 못한 접근이네요. 네, 과연 그런 세상이 온다면 브랜딩과 마케팅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본질적 고통 해결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겠네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고객을 치유할 어떤 진짜 반창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며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